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 청소부에서 특수청소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강총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수청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반 입주이사 청소를 하면서 특수청소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특수청소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수청소 일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주로 어떤 청소를 많이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저희 특수청소부서에서는 유품정리, 고독사, 극단적 선택 현장, 쓰레기집, 화재 청소 위주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청소 일을 하시면서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데 고독사 현장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는데요. 50대 남성분이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신 현장이었고 3주 정도 경과된 현장이었어요. 그만큼 부패도 돼 있었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유족분에게 연락이 가서 이제 따님분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신 현장이었습니다. 따님분이 이제 전혀 현장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못 보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제 특수청소가 말끔하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품을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따님분이 속사정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랑 2~3개월간 다툼이 있었어요. 2~3개월간 아버지가 따님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냈는데 따님이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소식을 이제 따님분이 접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엄청 많이 자책을 하셨더라고요. 자책도 하고 본인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도 저희랑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도 이제 많이 우시고 많이 속상해 하시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소연을 좀 하셨어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한 2~3주 정도 지났나? 그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따님분 카카오톡 그 프로필 그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한테 문자 메시지 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장 형식으로 이렇게 메시지에다가 답장 형식으로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고 많이 좀 눈물이 맺혔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고독사 현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수청소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3를 뽑아봤는데 질문 중에 가장 궁금해하신 3위가 고인의 시신을 직접 보기도 하나요? 이게 이제 3위로 뽑혔거든요. 이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시신을 보는 경우는 100% 없고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손톱, 발톱, 두피 정도 이 정도는 가끔씩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부패가 된 현장 같은 경우는 고인의 마지막 자세라고 할까요? 좀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궁금하신 것이 이제 특수청소부 일도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입니다. 저희도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직업병이 있고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냄새를 맡는 버릇이 생겼고요. 이제 직접 냄새가 비슷하게 나거나 이제 뭐 향기 나면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확인하는, 의심하는 그런 버릇들이 좀 생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뭐 자동차 옆을 지나가더라도 비슷한 냄새가 나면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1순위로는 사람이 돌아가신 집인 줄 어떻게 알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가 1순위입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이 냄새를 맡아보실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냄새로 판별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굳이 그 냄새로 설명을 하자면 꿉꿉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 정도인데 이 냄새를 좀 말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을 보러 가시거나 뭐 집을 보러 가실 때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제 보통 유독 한 방에서만 조금 꿉꿉하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시면 벽지나 이제 벽지랑 이제 바닥면이 만나는 부분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좀 짙어지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몰딩과 바닥 몰딩이 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건물 전체 중에 한 곳만 인테리어가 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왜 이 집만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좀 가볍게 한번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청소부의 삶을 살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따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사연도 많이 듣고 이제 같이 해소해 나가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지금과 같이 이제 나아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독사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울이나 무관심 속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당연히 죽기 마련인데 이제 그 죽음이 외롭고 이제 쓸쓸한 죽음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은 항상 주변에 알리시고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안부 전화 자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힘든 일은 좀 나눠야 고통이 좀 덜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으시고 하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경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아까 고독사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찡한 것 같아요.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 좀 많이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처음 듣다 보니까 가슴이 좀 멍멍해지더라고요. 네, 아까 메시지 그 부분이 좀 제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 현장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가슴 아팠고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이 좀 그런 사연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고 고독사나 극단적인 선택 현장들은 많이 무겁습니다. 다들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했습니다.